윤미선의 지감미는 오랜만에 스피치 편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, 이 말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많이 빚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사람의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든가, 또한 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이 감정으로 서로 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같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. 이 올바른 대화의 시작은 상대방을 먼저 인정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은요, 자신의 생각을 옳다고 하죠.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든가, 아니면 상대방에게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같이 나눴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를 거부를 한다든가, 자,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빚어진다는 거죠. 그러고 보면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옳은 것도, 그리고 전적으로 그른 것도 없는 것 같아요. 바로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선과 악만이 자신이 있을 뿐이죠. 그런 의미에서 이 올바른 대화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겁니다. 각각의 사람은 이 사고방식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죠. 그래서 스피치용도 사람마다의 어떤 기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이 객관적이면서도 사실적으로 말하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이 유형의 특징은 사실적으로 말하는 이 특징을 갖고 있죠. 뭐뭐일 것 같아요 라는 그런 것보다는 뭐뭐합니다 라고 딱 떨어지는 정교한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이를테면은 우리가 드라마를 한번 볼까요? 우리 부부관계에서 이렇게 같이 이 드라마를 보다가 감성이 풍부한 여성분들은 그러잖아요. 아내분들이 저걸 어째 하면서 그 감정적으로 거기에 정말 자기가 그 드라마의 인물이 돼갖고 말하면 남편은 그러죠. 이렇게 보면서 저건 드라마일 뿐인데 아직 드라마 속으로 들어가. 자,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두 사람이 어때요? 거기서도 부부싸움이 생기를 할 일이 없죠. 자,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다르다 보면 서로가 이 어떤 그 생각의 차이, 사고의 차이까지 이어지면서 서로의 갈등을 빚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을 보면요, 이 문장 중에서 부사나 형용사를 거의 안 써요. 우리 부사라는 건 뭐예요? 굉장히 너무나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사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런 부사나 형용사를 잘 안 쓰죠. 어떤 엄마와 이 아이가 놀이동산을 갔어요. 아이가 이 놀이동산에서 커다란 미키마우스 탈을 쓰고 가는 그 인형을 봅니다. 인형 사람을. 그러자 아이가 그래요. 엄마, 저 미키마우스 너무 귀엽고 이쁜데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면 안 돼요? 이렇게 물어요. 그러면 첫 번째 엄마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. 그래, 너무 이쁘다. 엄마도 같이 데려가고 싶은데 저 미키마우스가 너무 크잖니. 그래서 우리 차에 태울 수가 없어. 그러니까 우리 사진을 잡고 사진 속에 담아가자. 자,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가 있고요. 자, 두 번째 어머니는 이렇게 말을 하죠. 아이고, 저것은 인형 탈을 쓴, 미키마우스 인형 탈을 쓴 그런 사람이야. 저 뒤에 지퍼 있지? 지퍼를 쭉 내리면 거기 사람이 있어. 저건 저를 갖고 가는 게 아니야. 자, 이렇게 말을 해요. 그러면 첫 번째 엄마는 어떤 유형일까요? 그렇죠. 감성적인 어머니고요. 두 번째, 저건 뒤에 지퍼를 열면 사람이 들어있어. 볼래? 라고 하는 엄마는 굉장히 논리적인 엄마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유형의 말하기 유형 엄마가 필요할까요? 어렸을 때는 감성적인 어머니의 이 유형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좋죠. 그것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동이라든가 청소년기까지는 이 어머님들이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 감성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감성을 조금
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말하는 유형의 이 사람들은요, 계산의 수치에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. 민감하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슈퍼에 가서 어떤 식품을 산다 해도 그 식품 속에 들어있는 식품의 뭐 이렇게 성분, 함량들을 꼼꼼히 보면서 하죠. 이 원료가 어떤 걸 사용했고, 그리고 이쪽 회사하고 저쪽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회사의 제품이 더 원료라든가 성분이 잘 배어 있는지 이렇게 꼼꼼하게 비교하는 스타일이 우리가 이제 그 계산적이고 되게 사실적인 유형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이런 경우는 호불호가 딱 갈려지죠. 말하는 데 있어서. 토론을 하더라도 역사 드라마가 역사 애곡이냐 아니냐, 비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자기의 생각이 뚜렷이 나타나요. 반면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면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라고 하는 추론에 입각해서 말해야 될 때는 좀 이렇게 망설이게 되는 거죠. 사실 이렇게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스타일로 말하는 유형을 보면 좀 완벽주의자들이 좀 많죠. 업무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거, 프레젠테이션 이런 데서는 탁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간관계에서 약간의 사람들하고의 어떤 냉정한 기류를 형성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를 병행해서 특히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토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 객관적으로 논리적인 이 말하는 스타일의 장점을 살리고 내 말하는 유형의 단점은 무엇인가를 알아서 보완하는 이 나만의 스타일을, 스피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윤선의 지감리는 여기에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는요,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으로 말하는 유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되게 날씨가 더워요.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